논란 속에 개막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결국 우려했던 편파 판정 논란이 그것도 대한민국의 주력 종목인 쇼트트랙에서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2022년 2월 7일 베이징의 서우두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전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인 황대헌 선수와 이준서 선수가 모두 라인 변경을 문제 삼은 심판의 말도 안 되는 오심 때문에 실격당한 것입니다. 먼저 황대헌 선수가 출전한 준결승 B조 경기에서 황대헌은 노련한 솜씨를 뽐내며 선두에 위치한 2명의 중국 선수들을 한 번에 따돌려 B조 1위로 결승선을 밟았지만 심판은 경기 영상을 돌리더니 늦은 라인 변경으로 인한 접촉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황대헌 선수를 실격 처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 조에 출전한 한국의 이준서 선수도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였으나 황대헌 선수와 마찬가지로 비디오 판독 이후 레인 변경으로 인한 접촉 유발이라는 이유로 실격당하는 최악의 편파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선수들은 단 한 명도 해당 종목 결승에 출전하지 못한 반면 한국 선수들에 밀려 준결승전에서 떨어질 뻔한 중국 선수들은 모두 심판의 도움으로 구제를 받아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에 치러진 결승전에서도 논란의 편파 판정은 계속 이어졌는데 이 경기에서도 주심은 결승선을 1위로 통과한 헝가리의 리우 샤오린, 샨도르 선수에게 페널티 2개를 주면서 실격시킨 반면 더 많은 파울을 범한 중국 선수들에게는 아무런 페널티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국은 해당 종목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란히 획득하면서 최악의 편파 판정으로 얼룩진 금메달과 은메달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번 편파 판정은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 있었던 그 오심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으로 이번에 있었던 실격패로 대신 올라간 선수들이 모두 중국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그 누가 보더라도 너무 속이 보이는 판정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게다가 이번 중국 대표팀에는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러시아로 귀화하여 한국 대표팀에 큰 타격을 준 빅토르 아니 기술 코치로 합류해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김선태 감독이 중국 대표팀을 지휘하고 있어서 더욱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을 의식한 듯 빅토르 아는 8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선수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고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판정 이슈가 현장에서 지켜보는 선배로서, 동료로서, 지도자로서 나 또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적으며 자신이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논란을 무마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김선태 감독 역시 논란을 의식한 듯 침묵으로 일관하며 경기장을 빠져나갔지만 이미 한국 내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중국이 내미는 돈에 눈이 멀어 조국의 비수를 꽂은 배신자라는 이미지가 단단히 박힌 터라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미 이전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훈련량도 부족했던 데다가 심석희 사태로 인한 팀 내 내분까지 겹치면서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받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 선수들의 실력 부족 문제보다는 빙질이나 편파 판정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중국 선수들은 온갖 편파 판정의 수혜를 받으며 당당히, 아니 뻔뻔하게 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누구라도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당시 김동성 선수가 어이없는 편파 판정으로 인한 실격패를 당하면서 미국의 안톤 오노가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차지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당연히 이번 일로 인하여 한국 내의 분노는 엄청나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을 당당히 등장시켜 우리 한국의 고유 문화를 중국의 것인 것마냥 예속화하려는 시도가 발각되었고 이미 그전부터 중국에 대한 감정은 결코 농담으로라도 좋다고 할 수가 없던 마당에 이런 일까지 터졌으니 그 분노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단 이번 사태 말고도 스키점프 음성 단체전에서도 무려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일본 등 총 4개국의 선수들이 복장 규정을 문제를 삼는 말도 안 되는 생트집으로 인해 실격당하는 일이 있었고 식사의 질도 직전 대회인 평창 동계올림픽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나쁘다는 혹평을 듣는 등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그야말로 중국만을 위한 중국 동계 전국체전이냐는 비난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편파 판정은 비단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을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국내 언론사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사태를 생방송으로 중계해야 했던 방송 3사의 캐스터와 해설자들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참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언론사들 역시 언론사의 평소 성향과 관계없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대회 개최국 중국과 대회 운영진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신문의 임병선 기자는 경기 직후 끓어오르는 분노를 도저히 참지 못했는지 온통 그냥 개최국 중국이 메달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 라는 문구로 도배된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해당 기사는 명백하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기사였기 때문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되어 삭제되었지만 현재 소속 신문사의 논설위원 신분이면서 체육부 부국장까지 지낸 베테랑 기자조차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런 기사를 썼을 정도였으면 일반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느끼는 분노는 가히 어느 정도일지는 다들 짐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말도 안 되는 이번 편파 판정과 개최국 중국의 안하무인한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고 체육계와 연예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도 이번 판정이 말도 안 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며 중국을 비판하는 동시에 편파 판정을 당한 선수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BTS의 RM 같은 경우는 개인 인스타그램에 황배연 선수가 중국 선수를 추월하는 장면을 올리면서 박수와 엄지척 이모티콘을 달며 황배연 선수를 응원하는 듯한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이 BTS의 공식 SNS에 찾아와 집단으로 구토 이모티콘을 남발하고 우리는 BTS를 증오한다와 같은 온갖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는 댓글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다행히 이 댓글 테러는 BTS의 팬덤인 아미들은 보라색 하트 댓글로 인해 그 기세가 꺾였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중국과 중국인들의 안하무인한 태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이번 동계올림픽은 그동안 역사상 최악의 올림픽이라는 소리를 듣던 지난 도쿄올림픽 아니 먼 옛날 나치 치하의 독일에서 열렸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과 비견될 정도로 이미지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그 베를린 올림픽조차도 대놓고 독일 선수를 밀어주는 편파 판정은 없었고 오히려 미국의 흑인 육상 선수였던 제시 오원스나 식민지 조선 치하의 마라토너 손기정 선생도 메달을 땄던 것을 생각하면 대놓고 중국 선수만을 밀어주는 편파 판정을 남발하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80년도 더 된 옛날 올림픽보다도 더 추악하고 더러운 올림픽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편파 판정에 당한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인 황대현 선수는 정작 이번 일을 묵묵히 이겨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황대현 선수는 8일 자신의 SNS에 장애물이 반드시 너를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니다. 벽을 만나면 돌아가거나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그 벽을 오를지 해결책을 찾고 그 벽을 이겨내라는 말을 영어로 올렸는데요. 이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명언을 인용한 것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피하지 않고 이겨내겠다는 각오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대회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닌 만큼 황대현 선수에게는 이런 각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선수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이 이번 일을 딛고 힘을 내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 말고는 할 수 없는 것도 안타깝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 선수들이 남은 경기에서 큰 부상 없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